자, 오늘 수요일의 고정 코너, 러닝 마인드셋 코너입니다. 오늘은 유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달리기가 유행입니다. 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달리기 유행, 달리기 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도 달리기, 저기도 달리기입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려고 어떤 얘기를 드릴까가 좀 고민되니까 항상 국내외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곳을 가서 어떤 러너들이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 러닝을 하지 않던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케이스, 뭐 특히나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지금도 뭐 누가 달리기를 했다, 그래서 뭐 체중을 뺐다, 건강해졌다, 뭐 이런 또 약간 연예인 그 기사들은 사실 소속사에서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기사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달리기가 대세는 대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의 이 러닝의 유행과 이런 패턴들은 사실 뭐 딱히 새롭지는 않아요. 달리기 전에도 수많은 유행들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달리기가 유행이구나. 예전에는 뭐가 유행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달리기가 유행이구나. 또 이거 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또 거품이 꺼지고 나면, 또 뭐 다른 것들이 유행을 하겠지.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저도 사실 러너이고, 러닝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이 다소 거품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거품이 분명히 있어서 언젠간 또 이런 것들이 꺼지는 순간들이 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하는 사람들,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 러너들이야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나쁘진 않죠,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좀 더 차츰차츰 저변이 확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 러너들을 위한 인프라도 늘어나고 뭐 다양한 상품들도 나오고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은 품질도 좋아지게 되고 또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상품이 나오니까. 어쨌든 붐이면은 우리가 딱히 손해볼 거는 있나? 트랙에 사람 많은 거? 주로의 사람이 많아져서 좀 불편한 거 정도? 아니면 마라톤 대회 신청을 할 때마다 경쟁이 높은 거?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한테 전반적으로 저는 오히려 장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런 러닝의 유행의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러너의 한 명으로서 도대체 유행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런 유행을 계속해서 좀 쫓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궁금해졌어요. 저야 사실 유행이 오기 아주 이전부터 러닝을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이라 그냥 원래 러닝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하던 러닝이 이렇게 분위기를 급물살을 타고 이런 것들이 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의 중간중간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살짝살짝 함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행, 좀 나아가서 좀 디테일하게는 달리기 유행을 바라보는 혹은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행을 왜 사람들이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왜 유행을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생존의 본능, 그 중에서도 소속이 되려고 하는 본능, 혹은 뭔가 동조되는, 공감되고 동조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 우리가 유행을 따르는 건 그냥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화의 관점으로 볼 때 집단에 소속되는 거는 생존하고 굉장히 직결된 문제였어요. 특히 우리 인간은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죠. 우리가 곰이나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그런 동물들처럼 몸이 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로부터의 고립은 반대로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우리 두뇌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다수에 속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고요. 그리고 다수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와 비슷해야 됩니다. 뭔가 튀는 사람이나 그 다수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 늘 혼자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집단에 소속되기가 좀 힘든 사람이고, 집단에 소속을 못한다는 거는 곧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요. 집단에 소속된과 동시에 동조하려는 그런 본능, 비슷해지려고 하는, 다수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두뇌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리학자 중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조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이런 본능이, 우리의 본능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동조 실험은 별다른 건 아닙니다. 명백한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압도적인 집단이 일제히 오답을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참가한 정상적인 이 실험을 모르는 참가자의 75%가, 굉장히 많은 수치죠. 분명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75%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집단이 내세운 오답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75%면 진짜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런 동조 심리,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심리, 이런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거대하게 확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집합 행동이라고 저희가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크게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집단에 내가 소속되지 못한다, 나만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나만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에 좀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스타일이든 행동이든 뭘 사서 입는 거든 뭐든지 간에 그런 집단 행동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배척될지도 모른다. 사실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나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혹은 속으로 생각할 때 뭔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굉장히 원초적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 때문에 유행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게 되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 시발점의 역할을 그런 부분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두뇌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인데요. 우리 두뇌는 좀 불확실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확률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진화론적인 관점인데요. 사냥하다가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실수를 하게 해서 사냥을 실패하게 되면 며칠간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때로는 그 집단이 이제 와해되거나 하는, 집단이 사람들이 죽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과거의 자연 환경은 한 번의 판단 미스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저항,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최근에 현대는 굉장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선택의 과잉 시대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러닝을 예로 들면 러닝화 하나 고르려고 해도요, 비슷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비슷한 카테고리의 브랜드나 비슷한 카테고리 그 브랜드 안에서도 러닝화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리뷰를 봐도 그거 갖고 도대체 뭘 골라야 되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점심 하나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런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정보를 찾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또 편해졌잖아요.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걸 분석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거는 우리 두뇌에 엄청난 부담이에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두뇌만 그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때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게 해주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들이 다 하는 거라는 거는 뭔가 증명이 되었고 입증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스스로 검색하고 공부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 저 사람들이 많이 선택했다라는 건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요,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사실은 더 높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 자체로,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저 제품은 사람들이 많이 사네 라는 것 자체가 그 제품의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돌면서 점점점 잘 팔리게 되는 겁니다.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저기는 왠지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식당의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뒤에 가서 줄을 서야지 라고 하면서 잘 팔리고, 줄을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더 많이 줄을 서면 와, 저기는 줄을 진짜 많이 섰네? 진짜 맛있는 곳인가 봐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돈 주고 초반에 줄 세우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했었죠. 뭐 실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참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기저에는요, 사회적 증거, 프루프, 그러니까 사회적 증거라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개인이 어떤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하는 판단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좀 사회심리학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런 거는 실패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심리학적인 부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예전에 러닝 라디오에서도 한 몇 번은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그게 뭔가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게 더 중요하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행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을 예를 들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우리 두뇌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떠오른다는 거는 뭐예요? 평소에 많이 접하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이런 것들에 달라지죠. 광고를 돈을 수억을 써가지고요, 미친 듯이 몰아치듯이 일주일 동안 계속 광고를, 여기 가도 저 광고 여기 가도 저 광고 그렇게 뿌려대는 것도 약간 이런 가용성 휴리스틱을 이용한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면 뭔가 다른 걸 얘기할 때 그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고 나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돌면서 아주 그게 보편적이고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운동 좀 해볼까? 예를 들어 이제 가을이 옵니다. 가을 되면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아유, 여름 동안 내가 살찐 것 때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좀 살도 빼야겠어. 운동도 좀 해야 되겠어. 요즘 뭐 몸이 너무 피곤해서 건강 때문에 운동을 좀 해야겠어. 이런 것들,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이 뭐지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그때는 주변이 하도 러닝 얘기를 많이 하잖아. 연예인 나와서 러닝 시작했어요. 연예인 나와서 러닝해서 뭐 살을 뭐 십몇 킬로 뺐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운동을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달리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보편적인 느낀 거예요. 내가 달리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운동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꼬리를 물고, 아까 얘기 드렸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용성 휴리스틱 이외에도 앞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대세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또 유행이 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뭐 심리학적인 부분이죠. 결국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표현하고 규정하는 좀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자아 정체성이 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이 또래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는 소속감을 확인함과 동시에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나를 표현한다 라는 입장에서도 뭔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유행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FOMO. 이게 소외 불안 증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ear of the Missing Out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ear, F, 그다음 of Missing Out의 FOMO를 따서 포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포모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고 있네? 나만 뒤처지고 있네? 그래서 내가 소외되고 있네? 라는 데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저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왠지 소외될 거야 라는 그냥 불안감. 특히 소셜미디어 요즘 뭐 SNS,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부터 마치 이런 겁니다. 아니 전부 다 러닝을 하고 있네? 나만 안 하면 넌 러닝 안 하니?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에 동참을 해야지만 내가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박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 이 흐름에 내가 이 메인스트림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강박감. 이거는 부정적인 이유로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불안감의 유행을 따르는 거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기보다는요. 그런 분들은 이 유행이 지나가면 즉각 그걸 떠나십니다. 왜냐면 딴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럼 굳이 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또 따라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유행이 뭔가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 뭐 하나를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게 아니라 남들 뭐 하나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거죠. 이런 불안감, 뭐 부정적인 것들도 유행을 따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유행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개인의 정체성 부분이기도 하고, 뭐 사회적 심리학적인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다변한 그런 심리적인 욕구들, 뭐 불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된 결과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뭐 단 하나가 어떤 러닝의 유행을 이끌었다 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다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다 같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해서 유행이 되었고, 많은 기업들은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유행을 만들려고도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근데 사실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머리 아픈 뭐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심리학적인 그거 말고도 사실은 유행이 생기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복잡한 그런 이유 말고 그냥 유행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재밌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고 해봤더니 재밌더라 라고 해서 진짜 괜찮네 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거 있어요. 러닝도 저게 재밌나 싶었다가 막상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수다를 떨고 막 얘기 나누고 하는 것도 재밌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막 함성을 지르고 하면서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와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이 거리를 질주하고 달려가는 그런 것도 막 짜릿한 느낌도 있고 재밌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재미 같은 것도 유행을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유행이 너무 빨라요. 너무 짧게 갑니다. 과거에는 유행이 정말 한 번 유행이 오면 꽤나 오래 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유행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던 것이 내일 되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유행이, 굉장히 초단기 유행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뭐 한때 막 탕후루 막 엄청났죠. 요즘 탕후루 가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도 뭔가 또 다른 거 나왔는데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이 음식 유행이 반년을 못 간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뭔가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술의 발전 영향도 있을 거고, 산업 구조가 변화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소비자 심리 변화가 좀 빨라져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유행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이 또 짧아진 이유가 또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도 디지털 미디어,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쇼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뭔가 빠르고요. 소비 속도도 빠르고 뭔가 굉장히 빠릅니다. 과거에는 TV 한번 나오고 하면 쭉 갔는데 요즘은 진짜 다채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치고 들어오고 인플루언서들, 저 같은 사람들, 과거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문화를 주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더 각박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봐도 이제 점점 뭔가 이제 음 기업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기업이 뭔가 사이클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의류 산업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4번, 평균 4번에서 5번 정도 신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패션 업계에는요, 거의 한 2주 단위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신상품을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하고요. 1년에 큰 흐름이 한 번에서 2번 정도까지 바뀐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것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뭔가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소비하시는 분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점점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고 금방 기존의 거를 식상하게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옛날에는 특정 브랜드 하나를 내가 수십 년 쓴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오면 옮겨가지 뭐 약간 그런 또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유행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러닝판만 봐도 처음에 러닝만 하다가 무슨 대회 하다가 지금은 또 트레일 러닝 갔다가 트레일 러닝이 저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정말 반짝하더군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런트립 뭐 이런 거 나오고 계속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행, 러너로서 특히 이제 지금의 러닝의 이런 유행, 어떤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유행에 막 진짜 이 회오리 바람, 소용돌이 그런 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무조건 유행을 따르게 되는 거는 사실 주체성을 잃는 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유행을 무조건 나는 절대로 안 해. 난 유행에 무조건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거부하는 건 또 약간 시대 흐름을 놓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립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행의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중심을 잡아 나가면서 유행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유행이 뭐 있겠죠. 뭐 유행 빨리 흘러가고 막 하겠죠.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유행이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유행을 대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의 이면을 이해하고 성찰하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내가 어떤 특정 유행에 끌린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러닝이 대세다, 러닝이 유행이다, 러닝을 내가 한다, 러닝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때 러닝의 어떤 부분이 내가 좀 매력을 느끼는 거지? 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그런 초조함을 느끼지 마시고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심리학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집단에 소속돼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가 봐. 어떤 그런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동조의 심리인 건지, 뭔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싶다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인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혹은 러닝의 어떤 달리기라고 한다면 달리기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좀 잘 맞나 봐라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어떤 그 나의 관심에 부합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나라는 사람과 이게 정말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지, 단순 유행이라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런 사회적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쭉 얘기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설명 들으면서 막 이론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초반에 끝내신, 아마 제 얘기 듣다가 꺼버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듣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이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이런 베이스가 없이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내가 왜 유행을 따라하고 좋아하지? 해보면은 답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좀 지루하더라도 이런 개념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 자신을 파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루해도, 이런 긴 컨텐츠 이런 것들이 지루해도 좀 들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답만 제시하는 컨텐츠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좀 이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멍청해집니다. 요즘 그렇다고 하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AI 시대가 와서요, AI한테 다 물어보고 AI한테 일을 다 시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한 40대 50대 계신 분들은요, 괜찮대요. AI랑 같이 일을 해도. 왜냐면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날 때부터 인공지능 썼던 사람들은요, 어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모르고 있어서 그냥 정답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지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고 나라는 사람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주체적으로 이런 유행을 수용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유행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행이 아니면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행을 따르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나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유행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런 선택지도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러닝을 시작할 때는 유행에 따라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러닝에서 내가 어떤 달리기를 추구할지, 어떤 달리기를 해 나갈지는 나의 선택이 됩니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남들이 전부 다 대회에 나가니까 나도 당연히 대회에 나가야 된다? 꼭 그래야 되나요? 꼭 무조건 달리기 마라톤 대회를 나가야지만 달리기를 제대로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 트레일 러닝을 다 한다, 나도 무조건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올리는 것들이 막 대세고 그런 것도 올리고 막 하더라, 그게 무조건 내가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러닝은 유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의 흐름 같은 것들이 너무 너무 모든 걸 다, 그 모든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남들 다 따라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보 속에서 나의 취향이라든지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필요한 걸 선별하고 아닌 거는 그냥 밀어내시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나에게 맞춰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때로는 또 가끔 가다가는 잠시 유행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또 외부의 시선에서 지금의 유행을 바라보면서 좀 뭔가 생각해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 어쨌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매번 나만의 달리기, 나만의 달리기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나만의 달리기, 왜 이런 얘기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게 주체성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크런을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누군가가 나에게 너한테 딱 맞는 솔루션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달리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달리기. 내가 어떤 달리기 할래 해놨는데 보니까 남들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달리기를 해 나가신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유행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비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게 결국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많은데 회사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의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뭔가 소비를 하게 만들고, 너가 최신 유행 옷을 안 입으면 뭔가 뒤처진 러너야, 뭐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도 러닝 산업계에 있는 사람이고 러닝 패션계에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지만은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면은 좀 그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행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뭔가 새로운 경험을 주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에 끌린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나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좋은 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행 같은 것들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는 어, 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좀 크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흐름이라는 거는. 대신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아까 얘기된 그거예요. 유행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유행을 따라가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좀, 음, 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돼? 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 자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조용히 시간을 가지시고 나라는 사람에게 지금의 유행, 내가 끌리고 있는 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기록 도전도 해외 런트립도 트레일 러닝도 모든 러닝 어떤 러닝이든 모두 그냥 유행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행하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달리기로 주체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런 러너가 되시면은 좋겠습니다.